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마곡에서 김철종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세무사 김철종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보통 이제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개원을 하시기 전에는 세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또 별로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별로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병원에 페이닥터로 계실 때에는 아무래도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되시다 보니까 보통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서 회사에서 대부분 처리를 해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신데, 이제 개원을 하시게 되면 직접 우리 병원을 경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에는 우리 세금이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많이 버신다 하더라도 결국 손에 쥐는 거는 세금을 내고 난 후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버셔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거나, 또는 그동안 세무 처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놓치고 소홀히 하셨다가 향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큰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라고 하면 좀 슬픈 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개원하시고 경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최소한의 기본적인 세금 지식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뭐 언제 내야 하는지, 이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마 우리 개원하신 선생님들께서 가장 밀접하게 세금과 연관되는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원천세가 될 겁니다. 원천세는 뭐냐면 우리 직원분들을 이제 고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직원분들한테 매 월급을 나가면서 그때 우리 세법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걸 두고, 그 세액표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를 하고,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이 원천세로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원천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부가세가 될 거예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 선생님들이 의료 용역을 제공을 하고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진료 행위는 사실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거죠. 다만 무조건 전부 다 면세는 아니고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미용 목적의 수술, 성형수술 같은 것들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게 대충 여기에 일반적으로 해당이 되시겠죠?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코 수술이라던가 아니면 쌍꺼풀 수술이라던가 이런 용역들이 과세 대상이 될 거고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아 미백 이라던가 아니면은 라미네이트 이러한 부분들도 과세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제거라던가 아니면 피부 관리, 피부 미백 이러한 것들도 다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서 계산이 될 텐데요. 만약에 해당하지 않고 난 순수하게 일반적인 진료 행위만 해 라고 하면 이때에는 면세 대상자라서 1년에 2번의 부가세 신고는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이게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점.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는 원래 매출세액에서 이제 내가 매입할 때 들어갔던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매입세액 부분은 환급받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부가세 면세다라고 하면 내가 사온 거에, 내가 매입을 해온 거에 대해서 환급받지를 못한다는 점은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는 종소세가 있겠네요. 종소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신고 납부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세요. 근데 이 종소세는 세율을 한번 보면 최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6.6%에서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은 또 어떻게 계산하냐 라고 보면 우리가 수익 금액에서 이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 거기에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 우리 선생님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최고 세율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다 라고 하면 거기에 거의 절반 가까운 세금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년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큰 편이시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좀 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따로 우리 수익금액에서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일정 부분은 나간다
라는 걸 좀 염두에 둬 주시고 향후에 그 부담이 너무 크게 와닿지 않도록 세금 납부 전용 통장으로 따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은 그냥 전부 다 그 세금 납부 전용 통장으로 빼두시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다음에 우리 종소세 납부를 할 때에도 그 부담이 아무래도 좀 덜 크게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약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보시고 접하시게 될 부분은 첫 번째는 원천세.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분들 급여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두 번째로는 부가세. 일반적인 진료행위는 면세가 되지만 우리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같은 이러한 과세되는 대상이 있고 이때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기신다. 세 번째로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우리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1년간의 행위, 1년간의 소득 활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그러한 절차이다. 라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 당연히 우리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사실 이 비용이라는 부분이 우리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필요경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총수익 금액, 즉 매출액이죠.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중 하나, 첫 번째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응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던가 또는 우리 집에 내가 살고 있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가전제품을 싹 다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대응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봐서 세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거에 따르면 부인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면 그냥 전부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데 다음으로 적격 증빙을 갖춰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격 증빙이라는 건 뭐냐라는 건데 세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적격 증빙은 그게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쓸 때 신용카드 쓰잖아요. 그럼 신용카드는 당연히 적격 증빙을 기본적으로 갖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혹시라도 내가 어때 지출을 할 때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에는 꼭 현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아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이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직접 요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으신 부분이고요. 국세청에서 가장 인정해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면 아무래도 세금 계산서가 되겠죠. 근데 꼭 세금 계산서로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만약 세금 계산서로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로는 챙겨주셔야 한다. 그러면 이럴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했어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는 한데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인정받을 수가 없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말씀드려보면 만약에 내가 적격 증빙은 없지만 지출 그 한 이체 내역과 그 다음 그 지출한 근거와 지급 내역을 갖추어서 만약 국세청에 소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국세청에서는 우리 적격증빙률, 이 비율을 전체 비용 중에 적격증빙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서 비용 처리, 경비 처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국세청에 들어오는 자료들, 파악되는 이런 수치들로 봤을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적격증빙률이 낮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잠재적으로 뭔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그런 리스크가 좀 더 있다라는 정도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금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전에 제가 가장 밀접한 거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천세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써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가세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1년에 2번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상반기의 매출분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로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매출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로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중간에 즉 상반기에서는 우리 4월 달에
그리고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중간에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해서 납부서를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이 예정 고지세액은 우리가 6개월치에 대해서 납부는 하지만 중간에 한번 미리 내고 가는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예정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의 절반을 일단 임의로 맡게 되는 거죠. 절반 부분을 일단은 임의로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7월 25일이나 1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하실 때에 이 미리 납부했던 예정 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확정신고분이 보니까 부가세가 1,000만 원이 나왔더라 라고 하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예정 고지세액을 알고 보니까 또 500만 원을 냈더라. 그럼 5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진료행위만 했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면세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면세 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세도 마찬가지지만 이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도 둘 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익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 신고로 확정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에 또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된 수익 금액과 또 알고 보니까 종소세 때 만약에 신고된 수익 금액이 다른 거예요. 이때에는 국세청에서는 이 차이가 불일치가 돼서 이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심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는데 또는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가 다시 돼서 보니 매출 누락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그래도 차이가 살살 난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올바르게 반영을 해서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있을 거예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 활동을 총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6.6%에서 구간별로 최고 49.5% 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종합소득세로 5월 말에 신고한 거로 끝나는 이게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 선생님분들 중에서는 6월 달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면 우리 세법에서는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가는 분들,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어떤 거냐면 일정 금액의 수익 금액을 넘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분들 같은 이 세무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기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기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또 매출 누락은 없는지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검증을 통해서 세무사분께서 검증을 한 후에 제대로 되었고 문제 없습니다 라는 확인을 찍고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 수익금액 5억 원이세요. 그래서 5억 원이 넘어가시게 되면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 그런데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이 세무사분들이 꼼꼼하게 보다 적정성과 뭐 빠진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말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성실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5%의 가산세가 붙게 될 수 있고요. 또 향후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만약에 받을 때에 그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뭐 매출 누락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세무사분들도 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세 당국에서 국세청에서 엄격하게 또 꼼꼼한 그런 검증 절차를 요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간혹 우리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소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임대소득이 발생하실 수도 있겠죠. 이러한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은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잠깐만 말씀드리면 주택임대, 일반적인 부동산, 뭐 사무실이나 회사 임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되어서 부가세를 내시고 그러니까 반기별로 부가세 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내시면 되겠고요. 주택임대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 금액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 이하시다라고 하면 15.4% 분리과세로 신고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을 하는 분들, 금융소득 대상자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이 되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사업소득과 합쳐서 신고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 처리하실 때 흔히 하시는 실수는 그건 것 같아요. 매출. 매출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 수입을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청구된 금액에 이제 확인을 하고서 3.3%를 떼고 지급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총 수익 금액, 매출액으로 잡아야 할 금액은 3.3%를 뗀 금액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원래 청구한 전체 총액이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카드 결제들 많이 하면 이제 그 카드 수익 금액 받을 때 카드 수수료를 떼고 받잖아요. 그때에도 카드 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아니라 차감 전의 총액이 나의 매출액 수익 금액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액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누락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비용 처리에서는 당연히 과다하게 경비가 인식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주기적으로 소득률 추이를 관리하면서 비용이 과다하게 잡히진 않았는지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